거지랑 살고 싶으면 차라리 나가서 거지처럼 살아. 봄이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담쟁이 덩굴이 감싼 3층짜리 단독주택. 철대문 앞에 세워진 외제차 2대. 정원사가 주 2회 손질하는 잔디밭. 현관 앞 화분에는 아직 이름 모를 흰 꽃이 피어 있었다. 강민주는 그 집 주인이었다. 62살. 건설회사 대신건설 회장. 자수성가의 상징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스스로 일군 것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자부심은 종종 오만의 형태로 드러났다.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그날 오후 4시 딸 강서연이 현관문을 열었다. 27살. 아버지를 닮아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어머니를 닮아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다. 회사 인사팀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이 집에서 가장 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그 서연이 오늘 남자를 데려왔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주말 오후 그는 경제신문을 반쯤 접어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딸의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봤다. 첫눈에 파악이 됐다. 그런 걸 강민주는 잘했다. 사람 보는 눈. 옷을 보면 안다. 저 남자가 입은 건 깨끗하긴 했지만 체인점 브랜드였다. 시계는 없었다. 신발은 낡은 캔버스와 머리는 단정했지만 그것뿐이었다. 이 사람이 저 사귀는 사람이에요. 강민준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이름이 박유진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떨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공손하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민준의 비위를 거슬렸다. 어디 다녀? 지금은 작은 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강민준이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 일이 뭔데?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합니다. 프리랜서? 그 단어를 강민준은 마치 이물질을 씹는 것처럼 반복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서연의 어머니 최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분위기를 읽고 멈춰섰다. 서연아, 네 아버지. 이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아버지, 뭘 해줄 수 있냐고. 집은 있어? 차는? 직장은? 미래는? 박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거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강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키가 컸다. 그 키가 지금 이 순간 위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그도 알면서 이용하는 남자였다. 그런 게 다야. 이 세상에서 내가 낭만 소설 읽는 거 좋아하는 건 알아. 근데 현실이 뭔지는 알아야지. 저 사람이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불안정한 수입에 집도 없고 미래 설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유진 씨는? 유진 씨? 강민준이 비웃었다. 벌써 시까지 붙이고 있어? 서연아, 아버지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이것저것 다 해줬잖아. 유학도, 차도,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것도 다. 근데 내가 데려온 게 이 사람이야? 아버지, 사람이 스펙이 아니잖아요. 스펙이 아니면 뭐야? 밥은 뭘로 먹어? 사랑으로 먹어? 최정숙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여보, 일단 앉아서. 정숙 씨는 빠져요. 강민준이 손을 들었다. 최정숙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박유진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당장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말 끊지 마세요. 강민준이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뭘 하려는 거예요? 내 딸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온 거잖아요. 뭘 믿고, 뭘 가지고.
프리랜서라고요? 요즘은 백수도 프리랜서라고 부르더만. 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처음 보니까 하는 말이야. 두 번 보면 더 하겠어? 유진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오래 알고 지냈고, 저한테 잘해줬고, 잘해줬어? 뭘로? 밥 사줬어? 그 밥값도 카드 긁었겠지. 한도도 얼마 없는 카드. 박유진의 턱이 약간 굳었다. 그걸 강민준이 봤다. 아, 맞았나? 내가 틀렸어? 여보, 그만해요. 정숙 씨, 강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이 다시 서연에게 왔다. 서연아, 아버지가 말할게. 딱 한 번만 말할게.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 사람이랑 계속 만날 거면 이 집 나가. 거실이 얼어붙었다. 최정숙이 숨을 삼켰다. 서연은 아버지를 봤다. 그 눈에 진심이 있었다. 분노와 확신이 뒤섞인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남자의 눈. 아버지, 나가라고. 저 사람이랑 살고 싶으면, 거지랑 살고 싶으면, 차라리 나가서 거지처럼 살아. 내 딸이 거지 팔자로 살게 할 수는 없어. 아버지, 방금 들었잖아. 지금 유진 씨한테 거지라고. 사실이 틀려? 강민준이 손을 들어 현관 쪽을 가리켰다. 나갈 거야 말 거야. 서연이 박유진을 봤다. 박유진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없었고 굴욕감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결정해. 나는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 잘 생각. 나갈게요. 침묵. 강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나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서연이 박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서연아. 최정숙이 달려왔다. 서연아, 잠깐만. 아빠도 흥분해서 하는 말이야, 잠깐. 엄마.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꼭 안았다가 놓았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녀는 박유진과 함께 현관을 나섰다. 쾅! 문이 닫혔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봤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 앉았다. 신문을 다시 집었다. 이러다 돌아와. 며칠 고생하면 기어 들어오지. 그 말이 빈 거실에 떨어졌다. 최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다. 박유진이 알고 있는 곳이었다. 마포구 어딘가 좁은 골목 안쪽 계단이 삐걱거리는 건물 4층. 복도에서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났다. 방은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찼다. 서연은 벽을 봤다. 울지 않으려 했다. 참았다. 근데 참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었다. 추워요? 박유진이 물었다. 아니요. 거짓말. 그가 얇은 담요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유진 씨는요? 나는 괜찮아요. 서연이 담요를 받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뭐가요? 아버지가 그런 말 했잖아요. 거지라고. 그게 제 아버지인데. 그 말이 나를 거지로 만들지는 않아요. 박유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어르신이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시간이 보여주는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가 그녀를 봤다. 서연 씨가 추운지 안 추운지가 중요하죠. 서연이 그를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흘렀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요, 갑자기. 울어요. 안 울려고 했는데.
왜요? 징징거리는 거 싫어서.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든 거잖아요. 서연은 그 말에 더 울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서도, 이 사람 앞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지 몰랐다. 박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서연은 무서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월급이 있었다. 근데 월세, 생활비,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고시원 한 달치가 35만 원이었다. 식비를 줄여야 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둘째 주엔 조금 지겨웠다. 셋째 주엔 점심을 거르는 날이 생겼다. 직장 동료 하나가 물었다. 서연 씨, 요즘 많이 야위었어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머, 다이어트는 무슨. 밥 잘 먹어요. 서연이 웃었다. 집에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문자 한 번 보냈다. 엄마,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다. 그래. 몸 챙겨. 아빠는 아직 화 안 풀렸어. 그게 다였다. 강민주는 연락하지 않았다. 서연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자존심이 걸렸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면서도 그랬다. 박유진은 낮에 어디론가 갔다가 밤에 들어왔다. 뭘 하는지 정확히 말한 적이 없었다. 서연도 묻지 않았다. 물어보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방식이 그런 것이었다. 근데 가끔은 궁금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의 회사 선배 이지수가 커피를 사줬다.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이지수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물론이죠. 집에서 쫓겨난 거 맞죠? 서연이 웃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느낌. 인사팀이잖아요, 저도. 사람 읽는 게 일인데. 맞아요. 남자친구 때문에? 네. 이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셨구나. 그렇죠.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요. 말 별로 없는데 있어주는 거 느껴지고 저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직업. 프리랜서예요. 이지수가 잠시 침묵했다. 프리랜서가 뭘 프리랜서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냥 이것저것이요. 서연 씨, 그거 알아요? 그 사람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서연이 커피를 마셨다. 알아요. 근데 왜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면 알 것 같아서요. 이지수가 눈썹을 올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편이 나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이지수가 한동안 그녀를 봤다. 서연 씨 진짜 사랑하나 봐요, 그 사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서연은 점점 지쳤다. 좁은 방이 익숙해지는 게 슬펐다. 편의점 도시락에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슬펐다. 회사에서 웃는 연습을 하게 된 게 슬펐다. 그날 밤 박유진이 늦게 들어왔다. 자정이 넘어 있었다. 어디 다녀왔어요?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처음으로 서연이 직접 물은 거였다. 미팅이 길어졌어요. 미팅이요? 네. 누구랑요? 짧은 침묵. 그냥 아는 사람들. 서연이 무릎을 안았다. 유진 씨. 네.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박유진이 서연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천장을 봤다.
숨기는 게 아니라. 그럼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서연이 그 말을 되뇌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이. 서연 씨가 나를 믿어줄 수 있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럼 조금만 더. 그가 그녀를 봤다. 약속할게요. 때가 되면 다 말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를 믿어주면 돼요. 서연은 그를 봤다. 이 남자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다.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뭔가가 달랐다. 가끔 하는 말들이 일반인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경제 얘기를 할 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그냥 흘려듣는 것 같으면서도 핵심을 짚었다. 근데 물어보면 또 대답을 피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대신 그녀가 눈을 떴다. 나중에 다 말해줘야 해요. 정말 다요. 네. 박유진이 답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 주 토요일,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박유진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방 안이었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서연은 모르게 멈췄다.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 아니요, 그쪽 판단은 틀렸어요. 수익률 계산을 다시 하세요. 잠깐의 침묵. 저는 지금 상황 파악 다 하고 있어요. 움직일 때 연락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박유진이 폰을 내려놓으며 돌아봤다. 다녀왔어요? 네.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 네. 아는 형. 수익률 계산하라고 했는데. 박유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 그 형이 소규모 투자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가끔 조언해줘요. 유진 씨가요? 그냥 관심 있어서 좀 공부했어요. 서연은 장바구니를 내려놨다. 수익률 계산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랬나요? 그냥 하는 말이죠, 뭐. 서연은 그를 봤다. 그가 웃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3주 뒤, 일요일 오후, 서연이 낮잠을 자다가 깼을 때 박유진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무심코 봤다가 화면에 잠깐 뭔가가 보였다. 숫자들, 표, 그리고 영어로 된 문서. 서연이 눈을 비볐다. 뭐 보고 있어요? 아, 그냥 뉴스요. 그가 노트북을 닫았다. 근데 서연이 얼핏 본 건 뉴스 창이 아니었다. BS 시트, 대차대조표, 그것도 규모가 꽤 있어 보이는 숫자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박유진이 잠든 줄 알고 서연이 물을 마시러 나왔을 때 그가 베란다에 서 있었다.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고 있어요. 그쪽 상황 지금 저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목소리가 달랐다. 낮에 서연한테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차분하고 더 정확하고 어딘가 무게가 실린 목소리. 강민준 회장 쪽은요? 서연이 멈췄다. 강민준. 아버지 이름. 그쪽은 제가 직접 처리할 일이 있어요. 개입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부엌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이 서 있는 걸 보고 멈췄다. 일어났어요? 물 마시러요. 그래요. 짧은 침묵. 서연이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유진 씨. 네. 아버지 이름 알아요? 또 침묵. 뉴스에 나오잖아요. 대신건설이면 서연 씨 아버지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서연이 그를 봤다.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서로 뭔가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묻지 않는 밤이었다. 자요. 박유진이 먼저 말했다. 네. 서연이 컵을 내려놨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석 달째가 되던 주, 박유진이 서연에게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다. 서연 씨, 나 좀 바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일이 좀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좀 규모 있는 거. 서연이 글을 봤다. 규모 있는 프리랜서 프로젝트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얼마나 바빠질 것 같아요?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엔 그가 말을 잇지 않았다. 서연이 기다렸다. 그 이후엔 서연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아직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 씨, 저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죠? 알아요. 알면서 왜?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한 거예요. 그가 그녀를 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미안함도 있었고 뭔가 단단한 것도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주 목요일부터 박유진은 매일 밖에서 늦게 들어왔다. 옷이 달라졌다. 서연이 처음 눈치챈 건 화요일이었다. 그날 입고 나간 셔츠가 예전 것과 달랐다. 소재가 달랐다. 체인점 옷이 아니었다. 수요일엔 시계를 차고 나갔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서연이 봤다. 조용하고 무겁게 생긴 시계였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 눈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아는 사람 눈엔 달랐다. 서연은 시계를 좀 알았다. 아버지가 시계 수집가였기 때문에 그게 어느 브랜드인지는 멀리서 잘 안 보였다. 근데 스트랩의 재질이, 케이스의 선이 저거 싸지 않다. 그 생각이 들었다가 지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박유진에게 전화가 왔다. 받는 목소리가 달랐다. 네,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팅 잡아주세요. 강남 쪽 사무실로. 강남 사무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내일까지 검토해서 보내드릴게요. 수정 방향은 제 쪽에서 잡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유진이 서연을 봤다. 나 오늘 저녁에 좀 늦어요. 어디 가요? 미팅 있어요. 아까 강남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박유진이 잠시 그녀를 봤다. 들었어요? 그냥 들렸어요. 네. 강남에 잠깐 볼 곳이 있어요. 프리랜서인데 강남에 사무실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 사무실이에요. 서연은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다. 알겠어요. 박유진이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서연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모른 척 해줘서. 서연이 손을 멈췄다. 그가 나갔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저 했다. 손이 떨렸다. 서연이 아버지 집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을 때 강민준의 회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대신건설의 주요 협력사 중 하나인 현도건설이 부도를 냈다. 작은 회사였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였다. 강민준의 이사 하나가 조용히 퇴사했다. 5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이유를 묻자 개인 사정이라고 했다. 일주일 뒤 그 이사가 경쟁사 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강민준은 분노했다. 그 새끼가? 비서 김 과장이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과장이 퇴사하면서 상당량의 내부 자료를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자료? 입찰 관련 자료, 협력사 단가표, 일부 계약 내용.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정황이. 강민준이 손으로 책상을 쳤다. 지금 당장 법무팀 불러.
그 일로 한 달이 혼란스러웠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복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강민주는 매일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 아내 최정숙이 걱정했다. 여보, 밥은 먹었어요? 나중에. 몸이 먼저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연이한테 연락해 봤어요? 강민준이 멈췄다. 그애 걱정할 여유 없어. 여보, 잘 지내고 있겠지. 제 발로 나간 거잖아. 최정숙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빠가 먼저 연락해야죠. 내가 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한 게 없어. 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어. 딸 걱정해서 한 말인데. 애가 저 혼자 결정하고 나간 거잖아. 뭘 잘못했다는 거야. 최정숙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강민주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다. 서연의 얼굴이 스쳤다. 현관문 닫히던 소리.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다 사라졌다.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두 번째 소식이 들어왔다. 대신건설이 수주를 기대하던 공공 입찰에서 떨어졌다. 5개 입찰 전부. 경쟁사 중 하나가 대신건설의 단가보다 미세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넣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용히 보고했다. 단가가 너무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야? 저희 내부 기준가와 오차가 거의 없어요. 경쟁사가 저희 단가표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과장이 가지고 나간 자료, 그게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었다. 이 새끼들이. 강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 지금 당장. 한편 서연과 박유진의 고시원에서 그 주 금요일 밤 박유진이 들어왔다. 얼굴이 달랐다. 지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정리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서연이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었다. 좁은 방 안에 핫플레이트 하나로 해결하는 밥이었다. 박유진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서연 씨, 이사 가도 될 것 같아요. 서연이 젓가락을 멈췄다. 여기서요? 네. 어디로요? 근처에 원룸 하나 봤어요. 여기보단 나아요. 갑자기요? 일이 좀 풀렸어요. 서연이 그를 봤다. 일이 풀렸다는 게 프로젝트 쪽에서 성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요? 잠깐 침묵. 많이요. 많이가 얼마예요?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서연 씨,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이 방에서 3개월 있었잖아요. 서연이 방을 둘러봤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얇은 벽. 3개월. 알겠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건 그 주 일요일이었다. 마포구에서 용산 쪽으로 옮겼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고시원과는 달랐다. 창이 있었다. 밖이 보였다. 햇빛이 들었다. 서연이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좋다. 좋아요? 햇빛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박유진이 그녀 옆에 서서 같이 밖을 봤다. 서연 씨, 네. 고생했어요, 3개월. 유진 씨도요. 아니요. 나는 사실. 그가 말을 멈췄다. 뭐요? 나중에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또 나중이에요? 조금만요. 그가 그녀를 봤다. 그 눈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지나갔다. 미안함, 조심스러움, 그리고 뭔가 조여오는 것. 서연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박유진은 매일 나갔다. 정장을 입고 나가는 날이 늘었다. 서연이 한 번은 물었다. 어디 가요? 미팅. 정장 입고요? 중요한 자리가 좀 있어요.
서연은 그냥 넘겼다. 근데 이상한 건 그가 입고 나가는 정장이 달랐다. 매일 다른 옷이었다.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 날 외투가 걸려 있는 걸 보다가 알았다. 브랜드 태그. 서연은 패션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중요한 자리에 입는 옷 브랜드. 이게 왜 여기 있지? 서연은 그 생각을 지웠다. 이틀 뒤 박유진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서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왜요?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좋은 데서. 좋은데요? 서연이 눈썹을 올렸다. 갑자기요? 그냥 3개월 동안 편의점 밥만 먹었잖아요. 서연이 웃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다. 어디로요? 제가 고를게요. 토요일 저녁.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좋은 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고 나왔다.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예뻐요. 고마워요. 택시가 왔다. 서연은 강남 쪽이겠거니 했다. 근데 차가 멈춘 곳은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호텔 레스토랑 앞이었다. 서연이 멈췄다. 여기요? 네. 여기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알아요. 유진 씨, 이게 프리랜서 성금으로 가능한 금액이. 서연 씨, 그가 그녀를 봤다. 오늘은 그냥 맛있는 거 먹어요. 서연은 그를 봤다. 그가 웃었다. 뭔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 주 강민준 쪽에서 3번째 소식이 들어왔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내부 자료 유출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법무팀이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설상가상, 이번엔 작은 문제가 생겼다. 대신건설은 현재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입찰에서 연속으로 탈락하면서 예상 매출이 급감했다. 그게 자금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대출 한도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통화를 끊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주요 협력사들 중 2곳이 계약 재검토 의향을 밝혔습니다. 강민준이 그를 봤다. 누가? 동아산업과 한길이엔씨입니다. 그쪽이 왜? 아무래도 입찰 탈락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리스크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강민준이 그 단어를 씹었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됐어. 강민준이 손을 들었다. 나가봐. 비서가 나갔다. 강민준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이 보였다. 성북동 집이 아니라 사무실 고층 창이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30년. 이 회사를 30년 키웠다. 혼자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잠을 줄여가며 가족에게 소홀해가며 키워온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서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이건 관계없는 일이다. 강민주는 눈을 떴다. 딸 일과 회사 일은 다르다. 그 둘은 관계없다.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 주 내내 회사는 어수선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들렸다. 비공식적으로 이사 한두 명이 더 거취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강민주는 임원 회의를 열었다. 지금 밖에서 나쁜 소리 도는 거 알아. 흔들리지 마. 이 회사 30년이야. 단기 위기에 무너지는 곳이 아니야.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자금 유동성 문제가 단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민준이 그를 봤다. CFO였다. 오래된 직원이었다. 자세히 말해봐.
입찰 탈락이 계속되면서 올해 예상 매출의 30% 이상이 비계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용은 고정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협력사들이 이탈하면 신규 프로젝트 수주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민준이 CFO를 봤다. 해결책은 단기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투자나 지분 매각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회사 지분을 팔라고? 회장님, 됐어. 다른 방법 찾아.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회의실을 나오며 강민준은 전화를 꺼냈다.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정호진에게 걸었다. 정 회장 나야. 잠깐 볼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있었다. 민준이 나 지금 좀 바빠서 10분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잖아. 얘기 좀 하자. 또 침묵. 미안, 나 지금 진짜 어렵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다. 강민준이 전화기를 내렸다. 잘 나갈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지금은 없었다. 서연이 박유진에게 전화를 받은 건 그 주 수요일 오후였다. 서연 씨, 오늘 퇴근하고 어디 좀 같이 가도 될까요? 어디요? 그냥 잠깐.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저녁 6시 박유진이 차로 왔다. 서연이 차를 보고 멈췄다. 이 차? 타요. 유진 씨, 이 차 어디서? 타요, 서연 씨. 서연이 탔다. 차가 움직였다. 강남 방향이었다. 서연은 창밖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무언가의 시작인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 차가 멈춘 곳은 테헤란로의 한 빌딩 앞이었다. 서연이 건물을 올려다봤다. 여기가 어디예요? 같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무실이었다. 조용하고 정돈된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인사를 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서연이 굳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유진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다. 서연이 그를 봤다.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들어와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책상. 창으로 강남이 내려다 보였다. 회의 테이블. 서연이 서 있었다. 박유진이 의자를 당겨 앉으라고 했다. 서연이 앉았다. 설명해 줄 거예요? 네. 박유진이 맞은편에 앉았다. 어디서부터 할게요? 처음부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박유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 대표이기도 해요. 이 회사가 BYJ 인베스트먼트예요. 사모펀드입니다. 서연이 그를 봤다. 사모펀드. 네. 7년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운용 자산이 잠깐 멈췄다.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거실이 아니라 사무실이었는데도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한테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요. 때가 됐다는 게. 박유진이 책상 위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연이 봤다. 대신건설. 아버지 회사. 이게 저희가 지금 대신건설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료예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대신건설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서연 씨 아버지도 아시죠? 알아요. 근데 그게 유진 씨랑 무슨... 우리 쪽이 대신건설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요. 침묵. 서연이 천천히 그를 봤다. 인수요. 네. 아버지 회사를. 현재 상황에서 대신건설은 외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 쪽에서 접근하면 가능한 딜이에요.
유진 씨,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한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서연 씨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가요? 이 딜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서연이 그를 봤다. 그게 왜 내 결정이에요? 서연 씨 아버지 회사니까요. 근데 유진 씨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고요. 박유진이 잠시 침묵했다. 저는 서연 씨랑 있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사업적으로만 보면 딜은 간단해요. 근데 그게 서연 씨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저보다 서연 씨가 더 잘 알잖아요. 서연이 눈을 내렸다. 유진 씨,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강민준 회장 딸이라는 거. 짧은 침묵. 네. 서연이 눈을 들었다. 그 눈에 뭔가가 지나갔다. 분노, 혼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 그럼 나랑 사귄 것도 아니요. 박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저도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연 씨, 3개월 동안 저랑 있으면서 느꼈잖아요. 제가 서연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서연이 그를 봤다. 좁은 고시원, 편의점 도시락, 새벽에 들어오던 발소리.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옆에 있어줬던 것들. 대신건설 건은 서연 씨 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검토하던 거예요. 서연 씨를 만나기도 전에. 그럼 왜 프리랜서라고 했어요? 박유진이 잠시 눈을 감았다. 처음 소개받을 때 정황을 어르신이 자세히 알면 딜에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떴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서연 씨랑 있으면서 달라졌어요. 제가 뭘 가진 사람인지 몰라도 서연 씨가 저한테 있어줬잖아요. 그게 처음엔 제가 몰랐던 건데. 서연이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알아요. 화가 나야 하는데. 근데 화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화내도 돼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유진 씨가 뭘 가진 사람인지 몰랐을 때도 지금 알고 나서도 같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그 눈에 뭔가가 흔들렸다. 서연 씨, 네. 그 말이 제가 3개월 동안 들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 주 금요일, 강민준의 비서 김 과장에게 연락이 왔다. BYJ 인베스트먼트에서 미팅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 강민준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모르는 데잖아. 회장님, BYJ 인베스트먼트는 업계에서 알려진 곳입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얼마야? 김 과장이 수치를 말했다. 강민준이 멈췄다. 그쪽이 왜 우리한테 연락을? 투자 관련 미팅 제안입니다. 강민준이 생각했다. 지금 회사 상황에서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잡아. 월요일 오전. 대신건설 회의실에 강민준이 앉았다. 비서와 CFO가 옆에 있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앞장선 사람이 보였다. 강민준이 그 사람을 봤다. 알아보는데 1초가 걸렸다. 그 남자였다. 서연이 데려왔던, 프리랜서라던, 거지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서 있었다. 강민준이 굳었다. 박유진이 그를 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강민준 회장님 반갑습니다. BYJ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유진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다. 강민준이 입을 열지 못했다. 옆에 있던 CFO가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인사를. 강민준이 일어났다. 기계적으로 박 대표 악수가 이루어졌다. 박유진의 악수는 단단했다.
강민주는 그 손을 잡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신이 쫓아낸 남자가 자신의 회사를 구하러 온 사람이 됐다. 회의는 2시간 진행됐다. 박유진 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명확했다. 대신건설의 지분 일부를 BYJ가 인수하고 자금을 투입해 현재 위기를 안정화한다. 조건은 경영구조일부 개편과 투명성 강화였다. CFO는 긍정적이었다. 비서도 마찬가지였다. 강민주는 회의 내내 말수가 적었다. 회의 끝에 박유진이 말했다. 회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요. 이 딜과는 별개로. 박유진이 그를 똑바로 봤다. 저 박유진, 강서연 씨 남자친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CFO와 비서가 굳었다. 강민준이 그를 봤다. 박유진이 계속 말했다. 3개월 전 회장님 댁에서 거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강민준이 아무 말도 못했다. 서연 씨는 그날 집을 나왔고 저와 3개월을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서연 씨가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은 건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버텼어요. 혼자. 강민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건 사업 얘기와 섞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딜은 이 딜입니다. 제안이 좋으면 받으시고 싫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박유진이 멈췄다. 다만 한 가지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 씨한테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셨으면 합니다. 강민준이 그를 봤다. 박유진이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가 나갔다. 회의실에 강민준만 남았다. CFO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분이. 나가봐. 강민준이 말했다. CFO가 나갔다. 강민준은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서류들. 창밖. 3개월 전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최정숙이 부엌에 있었다. 왔어요? 강민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정숙이 찻잔을 들고 나왔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정숙 씨. 강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최정숙이 그를 봤다. 그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여보, 서연이한테 연락해 줄 수 있어요. 최정숙이 숨을 삼켰다. 여보, 내가 하면 애가 안 받을 것 같아서. 강민준이 눈을 내렸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 말이 그 집에서 30년 만에 처음 나온 말 같았다. 최정숙은 잠시 그를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서연에게 전화가 온 건 그날 밤 10시였다. 엄마 번호였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응,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너 보고 싶대. 서연이 멈췄다. 집에 와줄 수 있어? 긴 침묵. 서연이 박유진을 봤다. 그가 그녀를 봤다. 알겠어요, 엄마. 그 주 토요일 오후. 서연과 박유진이 성북동 집 앞에 섰다. 담쟁이 덩굴은 여름을 지나 약간 바랬다. 흰 꽃은 지고 없었다.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이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최정숙이 서 있었다. 왔어. 그녀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잠시 그렇게 있었다. 아빠는요? 안에 있어. 거실로 들어갔다. 강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버지였다. 조금 야위어 보였다. 머리가 더 새 것 같기도 했다.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봤다. 그 옆에 서 있는 박유진을 봤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강민준이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가 서연 앞에 섰다. 서연아. 서연이 그를 봤다. 아버지. 강민준의 입술이 움직였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을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찼다.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틀렸어. 사람을 잘못 봤어. 강민준이 박유진을 봤다. 박 대표? 그 호칭이 어색하게 나왔다. 아니요, 그냥 박유진으로 불러주세요. 박유진이 말했다. 강민준이 그를 봤다. 그날 내가 한 말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 내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였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강민준이 말했다. 내 딸 남자한테 처음 보는 자리에서 거지라고 했어요. 그게 괜찮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박유진이 그를 봤다. 회장님. 네. 서연 씨가 3개월 동안 한 번도 아버지 욕 안 했어요. 강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힘들어도 편의점 밥 먹으면서도 아버지 얘기를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화가 난다는 말도 잘 안 했고. 서연이 박유진을 봤다. 그게 이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내쫓으신 딸이. 강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가 서연을 봤다. 서연아.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 그게 나왔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강민준이 딸을 안았다. 최정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박유진은 창가로 몸을 조금 돌렸다. 성북동 오후의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4사람이 밥을 먹었다. 어색했다.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민준이 밥을 먹다가 말했다. 박유진 씨. 네. BYJ 인베스트먼트 7년 됐다고. 네. 그전엔 학교 다니면서 소액 투자 시작했고 졸업하고 바로 펀드 만들었어요. 몇 살에 졸업했어요? 25이요. 강민준이 그를 봤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저 아버지 일찍 여의었어요. 강민준이 멈췄다. 어머니는요? 어머니 혼자 키워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강민준이 밥그릇을 내려놨다. 어머니한테 잘해요. 네. 그리고 강민준이 그를 똑바로 봤다. 서연이한테도. 박유진이 그를 봤다. 네, 회장님. 최정숙이 눈물을 닦았다. 서연이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다. 봄에 피었다가 진 꽃이 있던 화분이 보였다. 가을이 오면 또 다른 꽃이 필 것이다. 에필로그 남겨진 것들. 대신건설의 BYJ 인베스트먼트 투자건은 그 이후 2달 만에 마무리됐다. 강민준은 처음엔 자존심이 걸렸다. 사위가 될 남자에게 회사 지분을 파는 것. 근데 박유진은 딱 한마디를 했다. 저는 회사를 살리러 온 거예요. 회장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강민준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서명했다. 대신건설은 그 이후 안정을 찾았다. 입찰도 다시 수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내부 구조도 조금씩 바뀌었다. 강민준은 예전보다 일찍 집에 오는 날이 늘었다. 최정숙이 이상하다고 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그냥. 여보, 많이 놀랐어요? 서연이 남자친구 일? 강민준이 잠시 생각했다. 놀란 것도 있지만 뭐가 더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최정숙이 그를 봤다. 회사만 봤잖아. 30년 동안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볼 때도 재산 보고 직업 보고 스펙 보고. 그가 창밖을 봤다. 그러다 딸을 내쫓았어. 거지랑 살라고. 여보, 그 남자가 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거지였어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잖아. 최정숙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걸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다행이에요. 강민준이 아내의 손을 봤다. 늦었지. 안 늦었어요. 서연과 박유진은 그 이듬해 봄에 결혼했다. 식장은 크지 않았다. 서연이 원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박유진이 말했다. 그래요. 사람 많이 부르고 화려하게 하는 거 아버지 자존심 위한 거잖아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이 좋으면 됐어요. 결혼식 날 강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가 딸의 손을 박유진에게 건넬 때 잘 부탁해요. 짧은 말이었다. 박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지. 강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아버지. 그 말이 낯설었다. 근데 나쁘지 않았다. 식이 끝난 뒤 서연이 잠깐 바깥에 나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박유진이 옆에 섰다. 어때요? 뭐가요? 오늘 서연이 생각했다. 이상해요. 좋은 이상하게요? 그냥 이상해요. 1년 전에 저는 고시원에 있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박유진이 웃었다. 서연 씨, 네. 그때 고시원에서 제가 잘 잔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많이 못 잤어요. 서연 씨 옆에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서연이 그를 봤다. 처음엔 딜 때문이었어요. 사실. 근데 서연 씨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줄 때 제가 흔들렸어요. 흔들렸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항상 제가 뭘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봤거든요.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서연이 그를 봤다. 근데 서연 씨는 달랐어요. 제가 뭘 가졌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있어줬잖아요. 서연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또 울리려고요. 안 울려도 돼요. 울 것 같잖아요. 박유진이 웃었다. 서연도 웃었다. 봄바람이 다시 불었다. 유진 씨, 네. 그때 아버지가 진짜 거지 데려왔어도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상대가 누구든. 박유진이 그녀를 봤다. 서연 씨가 그 사람이어서. 뭐가요? 제 옆 사람이 서연 씨여서 잘 됐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성북동 언덕 위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던 봄날.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던 여름.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한 가을. 그리고 지금 봄.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계절. 서연은 창밖이 아니라 옆을 봤다. 이 사람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